김세훈이 간다. 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 저번 주는 이제 제가 약간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던 주였었어요. 네네. 뭔가, 이렇게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던 주였는데,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주였는데, 네, 그래서, 네, 좀 약간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일정도 이제 잘 마무리하고, 네. 좀 쉬기도 잘 쉬고 해서, 네. 오늘 월요일은 그래도 활기찬 것 같아요. 활기찬. 매번 네.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데 물어보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서로 네, 피곤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지만 어쨌든 월요일날 항상 활기찬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세훈 기자와 함께 지난주부터 월요일날 개편을 새롭게 해서 우리 김세훈이 간다로 네. 우리 함께 코너를 마련해봤죠. 네. 어떠셨어요? 약간 소감 같은 게 개편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 가지만 계속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그게 편해지는 점들이 있잖아요. 네네. 한결 수월해지는 점도 있을 테고. 근데 어쨌든 어제 저번 주에 개편을 통해서 약간 리프레시된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어쨌든 그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것만 바뀌었을 뿐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바뀌었을 뿐인데도 좀 새로운 모습으로 만난다는 느낌이 더 강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새로워진 리프레시된 그리고 저 스스로도 좀 각성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가 원래 금요일날 한 주간을 네. 마무리하는 금요일날 김세훈 네. 기자와 만났다가 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날 김세훈 기자와 만나게 되는 건데 네. 저는 내심 또 금요일날 안 만나니까 섭섭하더라고요. 좀 저도 그죠? 금요일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금요일로 나오시면 저는 너무나 좋죠. 그만. 너무나 네. 좋은데 어쨌든 금요일날 또 이렇게 한 주를 이제 피로감을 싹 날려버리는 그런 네. 나를 김세훈 기자와 함께 못하니까 또 아쉽긴 했지만 네. 어쨌든 월요일날 이런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네, 근데 월요일에 해도 또 그러니까 금요일 마무리하면서 좀 장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한 주 시작하면서 하는 거의 장점은 네. 이제 좀 미리 공연 소식을 미리 알고 그리고 이제 좀 자신의 업무 중에서 좀 짬이 나는 시간을 딱 맞춰서 이제 여가나 아니면 공연 아니면 좀 쉼표 할 수 그렇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좀 월요일 방송의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김세훈 기자가 또 어떤 소식으로 네. 김세훈 기자가 지난주에 어떤 또 취재를 갔다 왔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네. 나눠보기 전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네. 서진영이 부릅니다. 어쩌면. 네, 서진영의 어쩌면 듣고 왔습니다. 네, 김세훈이 간다. 네. 김세훈이 간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네, 한층 더 풍성한 공연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6월이랑 7월에 이제 네. 정말 다양한 그리고 정말 뜨거운 네. 뮤지컬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6월, 7월에 이제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을 오늘 되게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연 소식은 뮤지컬 살리에르라고. 네. 지난번에 저희가 뮤지컬 모차르트를 네. 이야기했는데. 그렇네요. 네, 공교롭게 또 살리에르. 네, 어떤 얘기인가요? 네. 네, 이제 모차르트는 이제 1%의 천재라고 해서 우리 대중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살리에르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해도 네. 이제 좀 열등감, 모차르트 뒤에 가려진 네. 비운의 음악가 혹은 좀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음악가 정도로만 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이 뮤지컬
살리에르는 그 살리에르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이제 조명해주는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뮤지컬이 이제 1%의 천재의 모습이었다면 네. 살리에르는 이제 99%의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담고 있어서요. 조금 더 공감의 폭을 넓혀서 대중들에게, 관중들에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뮤지컬로 기대되고요. 네. 아무래도 이 뮤지컬을 통해서 그냥 이제 악인이나 뭐 이제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으로 사로잡혔던 이제 살리에르의 좀 다양한 이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 뮤지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뮤지컬 모차르트는 그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작품인데 살리에르는 좀 뭔가 생소한데도 재밌을 것 같은 보고 싶어요. 네,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리에르하고 하면 이인자 뭐 이런 느낌들. 그렇죠. 박명수. 네. 무한도전의 거성 박명수처럼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살리에르도 자신의 인생에서 1인자였던 거는 분명한 건데 그렇죠. 뮤지컬이 그것을 또 초점을 네. 맞춰서 연출한 게 아닐까라는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이죠? 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연습실 공개도 한다는 연습실 장면도 공개를 하게 네. 되는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인데요. 네. 굉장히 소재 자체가 일상적이면서도 강렬합니다. 네. 이제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쌍둥이 형제가 커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죠. 하지만 다시 만나게 되지만 사회적, 경제적인 그런 차이와 격차 때문에 점점 파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비극을 담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네. 이 뮤지컬의 포인트는요, 이제 유치원생부터, 그러니까 어린 쌍둥이 형제부터 성인이 되는 쌍둥이의 모습을 분장의 변화가 없이 연기력을 통해서만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네, 배우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이제 호기심이 가고 기대가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배우 송창이, 조정석, 그리고 장승조, 오종혁 씨 등이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블러드 브라더스 뭔가 네. 제목 피해 자체도 뭔가 이제 무서워. 섬뜩한 그런 네. 느낌이 들지만 어떤 내용이 담길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마지막 소식이죠? 네. 네, 뮤지컬 드라큘라인데요.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년 이상 정말 네.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네. 올해에도 이제 뮤지컬을 통해서 관객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시아준수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이제 티켓 예매 시작부터 굉장히 네. 뜨거웠던 네.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제 작가 브램 스토커의 고딕풍 소설에 네. 그리고 프랭크 와일드혼의 특유의 감미로우면서도 웅장한 선율이 네. 이제 들어가서 점점 기대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도 며칠 전에 1차 티켓 판매가 있었대요. 네. 근데 이제 30분 만에 매진이. 김준수 씨가 하는 역시 티켓 파워력이 네, 그래서 이제 김준수 파워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해서 더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김준수 씨가 드라큘라로 네, 나오시는 건가요? 그런가 봐요. 네. 그 분장도 또 팬들의 기대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또 금주의 영화 메모 네. 소식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야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요. 이 노래 달달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브루노 마르스의 Marry You 듣겠습니다. 네, 브루노 마르스의 Marry You 달달하게 한번 여러분께 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진짜 좋네요. 네, 김성 기자 결혼하고 싶나요? 네. 요즘 막 그런 질문 많이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니까. 그죠. 네. 강 아나운서도 듣지 않나요? 뭐 그냥 네. 나이가 이제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슬프네. 네, 우리가 나이가 적지 않다는 그런 네. 얘기겠죠.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새롭게 개편한 코너에서 지난주에는 네. 저희가 경황이 없어서 네. 코너를 제대로 정비를 못하긴 했지만요.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 금주의 영화 메모 새로운 코너를 김세영 기자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금주의 영화 메모 오늘 소식은요. 네. 이제 오는 12일에 이제 개봉할 예정인 화제작들을 한번 모아 네. 이렇게 간추려 봤는데요. 네. 우선은 영화 황제를 위하여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배우 이민기 씨, 박성웅 씨, 그리고 이태임 씨가 출연을 해서 이제 캐스팅만으로도 화제를 됐던 작품인데요. 네. 이제 내용으로는 서로 다른 황제를 꿈꾸는 두 남자가 이제 더
작은 판에 머물지 않고 자꾸만 더 큰 판,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이제 치열한 액션과 치열한 느와르를 보여주는 네.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욕망이나 아니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네.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깔때기를 거르지 않고 네. 그대로 스크린에 표출이 돼서 이제 정말 정말 저게 느와르구나라고 느끼실 분은 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감독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두 남자가 더 큰 욕망과 더 큰 성취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이상하게 그 자리에 남는 거는 허탈함과 허무감밖에 없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영화는 그런 욕망과 허탈함 사이에 그런 강렬한 경계를 느와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좀 느와르 작품이 네, 수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네. 어떤 느와르를 펼칠지 또 궁금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로맨틱한 느낌 같네요. 네, 제 두 번째 영화 메모 소식은요. 네. 이제 영화 경주입니다. 네. 배우 박해일 씨와 그리고 신민아 씨가 두 사람이 주연으로 출연을 해서 네. 또 한 번 보고 싶어지는 영화인데요. 이제 내용은 7년 전에 만났던 춘희를 찾기 위해서 춘희. 네, 경주를 찾은 박해일 씨가 네. 이제 찻집 주인인 신민아 씨를 만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뭐 이제 신비로운 이야기 뿐만 아니라 정말 경주의 아름다운 그죠. 배경까지 담겨져 있어서 네, 배경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신비한 이야기까지 맛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껴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세 번째 영화 메모는요, 영화 그레이트 뷰티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네. 이제 40년 전에 소설 한 권을 끝으로 네. 더 이상 책을 쓰지 못하는 소설가 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잽이 이제 로마로 떠나서 1%의 셀러브리티 생활을 즐겨요. 그래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즐기는데요. 네. 어느 날 첫사랑의 죽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외면하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네. 됩니다. 네, 그러면서 외면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가장 아름다웠던 화양 연화를 떠올리면서 네. 정말 그레이트 뷰티, 정말 아름다웠던 게 뭐냐, 네. 그 아름다웠던 게 뭐냐라는 질문은 살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는 질문과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바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진짜 아름다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김수영 기자는 진짜 아름다움이 뭘 것 같아요? 저는 아름다웠던 순간이 요즘에 떠올리는 순간은 첫사랑. 김수영 기자 많이 사랑의 외롭구나. 붕황. 네, 그래서 뭐 사랑도 지금 가장 떠오르는 순간은 정말 첫사랑 그때 정말 아무것도 뭐 배경이나 학벌이나 네. 돈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고 그 미우나 고우나 그 그죠. 사람 자체만 순수한. 좋았던 네. 네,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애정 행각을 어떻게 막 편지 막 그 책상 밑에 붙여놓고 네. 그 뭐 102호 강의실 두 번째 책상 밑에 봐봐 이러면 편지가 붙어있고 김수영 네. 기자가 그랬나 봐요. 네, 그런 오그라드는 행동을 네. 어떻게 했나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때가 되게 그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저의 화양 연하는 그때가 아니었나. 네.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수영 기자의 첫사랑 이야기를 네. 은근슬쩍 또 엿봤네요. 네. 네, 다음 마지막 소식은 이 영화는 정말 제가 보고 싶은 영화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마지막 영화 메모는요. 네. 영화 천국에 다녀온 소년입니다. 네. 네, 이 내용은 이제 4살 박이 소년이 이제 천국에 다녀온 뒤에 이제 뭐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주는 영화인데요. 네. 가장 놀라운 거는 실화를 다룬 베스트셀러 Heaven is for 그죠. Real을 원작으로 했다는 점에서 네. 더욱 보고 싶어지는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4살짜리 소년 콜튼이 말한 천국은 네. 이제 반짝이는 보석
보석들로 꾸며져 있었고요.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 그리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아무도 늙은 사람이 없는 네, 그런 공간이었다고 콜튼이 전했다고 합니다. 네. 천국이 어떤 곳일까 궁금해지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뭐 천국 압니다. 어떤지. 어떻게 아시죠? 제가 천사라 죄송합니다. 그만. 네, 그러면 이어서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김소영 기자의 또 야심찬 코너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아의 Book of Days 전해드릴게요. 가슴 뭉클 밑줄 땡땡. 네, 영국 작가 조조 모에스가 쓴 소설 미 비포 유가 7주째 1위를 달리면서 상반기 출판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일반적인 평가들 보면 그냥 평범한 로맨스 소설이 아니다. 정말 로맨스 소설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그 이상의 반전을 담고 있다고 말들 하는데요. 오늘은 조조 모에스가 쓴 소설 미 비포 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요, 사지마비가 된 까칠한 사업가 남자와 너무너무 개성이 충만한 간병인 여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별을 준비하는 동안 여자는 사랑을 키워가죠. 두 사람은 그렇게 이별과 사랑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키워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슴 뭉클 밑줄 땡땡은요, 이 부분입니다. 책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대담무쌍하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안주하지 말아요. 그 줄무늬 타이츠 당당하게 입고 다녀요. 이게 끝입니다. 당신은 내 심장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클라크. 처음 걸어온 그날부터 그랬어요. 그 웃기는 옷들과 거지 같은 농담들과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숨길 줄 모르는 한심한 무능력까지. 이 돈이 당신 인생을 아무리 바꾸어 놓더라도 내 인생은 당신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이 바뀌었다는 걸 잊지 말아요. 내 생각은 너무 자주 하지 말아요. 당신이 감상에 빠져 질질 짜는 건 생각하기 싫어요. 그냥 잘 살아요. 그냥 살아요. 한때 정말 잘 나갔던 사지마비 환자 윌이 자신을 간병해 주었던 개성 충만한 간병인 루이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내 삶이지만 내 것이 아닌 삶을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단순히 가족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단순히 연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바로 간병인 루이자처럼 말이죠. 사지마비 환자 윌은 루이자를 통해서 꿈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루이자는 그에게서 꿈과 미래를 선물 받았죠. 그 꿈은 안주하지 말고 대담무쌍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꿈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낙담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을 위한 삶을 놓치고 살고 있다면 이 한 줄 메시지로 오늘 하루 희망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의 가슴 뭉클 밑줄 땡땡이었습니다. 김소영 기자, 네. 이 책의 또 보충 설명은 어떤 건가 있으신가요? 네,